안녕하세요. 2월 25일 금요일입니다. 네, 오늘 아침 모닝 브리프 시작하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깜짝 놀랐어요. 나스닥이 3% 하락한 게 아니라 3% 올라 있어가지고 제가 두 번, 세 번 제가 다시 확인했습니다. 혹시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했는데, 역시나 상승해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죠. 왜 상승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우선은 어저께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침공을 본격적으로 단행을 했고, 그러면서 어제 오후에 저희 시장이 마감한 오후, 우리나라 시간으로 어제 오후 4시, 5시만 하더라도 모스크바 지수가 마이너스 50%까지 들어가고요. 마이너스 50%, 막 마이너스 40%까지 들어가고, 결국에는 25%, 마이너스 25%로 끝이 났어요. 모스크바 거래소에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 증시가 반등이 됐습니다. 반등이 나왔는데, 우선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세 가지 이유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뉴욕 증시가 반등했느냐? 러시아가 지금 전면적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지금 키예프로 수도로 지금 진입을 하고 있고, 지금 뭐 점령은 거의 뭐 시간 문제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뉴욕 미국 시장이 뭐 1%도 아니고 보합도 아니고 무려 3%씩이나 상승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자, 그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저번부터 계속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이게 단순히 그냥 우크라이나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서방과 러시아의 이게 전쟁이 날 경우에는 이게 정말 감당이 안 된다.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행히도 미국에서는 군사적으로 조치를 하지 않고 경제 제재만 들어가죠. 그리고 유럽에 있는 나토도 우크라이나에 직접적인 파병은 안 한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그냥 우회적으로 그냥 두겠다는 거죠. 그냥 러시아와의 직접적인 전쟁은 하지 않고 경제 제재나 우회적으로만 하고, 나토도 방어적으로만 우크라이나를 넘어서 유럽으로 들어올 경우에만 전쟁을 하겠다. 그런데 뭐 러시아가 그럴 확률은 굉장히 적죠. 즉 가장 우려했던, 사람들이 가장 우려했던 3차 대전, 러시아와 서방과의 직접적인 전쟁, 이게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안도를 했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이로 인해서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세계 경제에 충격을 줄 수밖에 없는데, 이 세계 경제에 대한 충격으로 인해서 미국 FOMC 회의에서의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동안 긴축, 긴축이 좀 더 완화되겠다. 원래는 뭐 올해 뭐 5번을 인상한다, 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은 상황이 안 좋으니까 금리 인상을 좀 늦추겠구나. 이런 예측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두 가지 이유, 제가 방금 앞에 말씀드린 첫 번째, 직접적인 전쟁은 발생하지 않고, 두 번째, 연준의 금리 인상이 좀 완화되겠다. 이러한 걸로 인해서 세 번째,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무려 나스닥이 마이너스 3%에서 플러스 3%, 지수만 놓고 보면 7% 상승을 한 거죠. 지수도 그렇고 나스닥에 있는 기술주 위주로 해서 큰 상승이 일어났습니다. 막 17%, 10%까지 상승한 종목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선은 시장은 좀 안도를 할 수 있고, 또 하나 추가적으로 드디어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이제 갈등이 끝난 것이냐, 재료 소멸이냐, 이런 네 가지 이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전쟁 안 나고, 두 번째 금리 인상 긴축 좀 완화하고, 세 번째 저가 매수 들어오고, 네 번째 재료 소멸되면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시장이 반등이 나왔습니다. 뭐 그래도 일단은 뭐 안심할 수는 없고, 어쨌든 간에 계속해서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근데 중요한 거는 재료 소멸로 보는 경우가 좀 굉장히 많다. 어차피 그거는 뭐 이미 예상했던 부분입니다. 전쟁이 빨리 나야지 재료가 소멸되지, 그런 얘기는 굉장히 많았었죠. 그래서 이 나스닥 미국 증시의 반등으로 인해서 재료 소멸에는 확실히 좀 느낌을 준 것 같아요. 재료 소멸이구나. 이런 느낌을 확실히 줬습니다. 자, 대신에 지금 유럽에서는 대신에 이제 천연가스 가격이 40% 올랐고요. 천연가스, 40% 상승. 관련주들 GSE, 대성에너지, 있고, 그리고 알루미늄도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알루미늄도 최고가 경신. 그래서 알루코 그런 관련주들도 있고요. 그리고 밀 가격, 밀 있죠? 빵 만드는 밀, 네, 밀가루, 네, 밀 가격도 6% 폭등하면서 식량 가격도 상승. 그래서 지금 이 전쟁 관련해서는 원자재, 네, 에너지, 네, 이런 쪽 종목들이 상승세가 좀 계속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뭐 종가 비팅이나 들고 가시기보다는 장중 매매로만, 네, 장중 당일 매매로만 접근하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뭐 공격적으로 하시려면은 뭐 종배라도 되겠지만은 들고 가셔도 되겠지만은 저는 그냥 짧게 네,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수가 상승하면서 비트코인도 네, 9%까지 하락했다가 다시 네, 플러스 1%로 반등을 하고 있고요. 네. 하지만 지금 환율이 1200원을 다시 또 돌파했고 지금 사태가 심각해질 경우에는 환율이 또 1500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은 외국인의 수급에 굉장히 또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에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이 환율도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전반적인 시장은 네, 이 정도까지이고 이제 개별적인 뉴스는 그렇게 썩 많지는 않아요. 전기차 폐 배터리 얘기 뭐 계속해서 나왔던 얘기인데 그 얘기 다시 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해외 여행. 네, 지금 어저께도 저 그 크루즈 여행 관련해 가지고 뭐 좀 세미나도 잠깐 들었었는데 지금 크루즈 여행 같은 경우에도 원래 크루즈가 그 코로나 때문에 영향이 굉장히 컸었는데 지금 크루즈 여행도 지금 굉장히 예약이 잘 되나 봐요. 그래서 지금 해외 여행도 지금 줄 이어서 가고 있다. 가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예약이 굉장히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네, 이런 뉴스도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여행은 유가가 하락해야지 지금 유가가 계속해서 지금 뭐 상승하고 있는 추세라서 여행 항공주들한테는 이 유가 때문에 이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그 갤럭시 S22 네, 지금 인기가 굉장히 좋은데 이 관련된 액세서리들이 지금 구하기가 어렵대요. 그래서 오히려 S22에서는 S22 관련 부품주들이 아니라 오히려 이 액세서리 관련주들도 좀 봐야 되지 않나 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확진자 수는 17만 명. 네, 오늘도 17만 명. 어제 오후 6시만 하더라도 확진자 수가 13만 명이어서 이제 좀 고점을 치고 내려가나 싶었는데 예, 다시 17만 명을 좀 기록할 것 같네요. 그래서 일단 확진자 수는 이 고점을 찍고 내려가느냐, 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이 진단키트, 네, 진단키트 관련주들은 지금 확진자 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무조건 지금 살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확진자 수는 증가했지만 주가는 오히려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이죠. 오히려 확진자 수와 반대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진단키트주는 좀 조심하셔야 되고 어저께 삼성전자가 이 자가진단키트 기업들을 좀 도와준다 그러면서 그 중에 나온 회사가 수젠텍이었어요. 네, 근데 얘기가 나왔는데 뉴스에는 주가가 반응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진단키트가 힘이 많이 없다는 뜻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행히도 네, 시장이 좀 반등이 나왔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게 맞고요. 어쨌든지 간에 네. 왜냐면 오늘 또 올랐을지라도 또 미국에서 뭐 불안하다 어쩌다 또 얘기 나오면서 또 큰 폭의 폭락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짧게 그리고 스윙 보유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장중 매매로 짧게만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2월 25일 모닝 브리프 마치고요. 오늘 금요일이죠. 네, 자 주말 우선은 네, 오늘 네, 매매 잘 하시고 그리고 주말 편히 쉬시고 또 주말에 공부도 열심히 하시면서 다음 주 우리 월요일에 또 밝은 모습으로 만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